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잘 먹을 수 있을지 이제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네. 먼저 오한진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단백질 잘 먹는 법부터 알아볼까요? 어떻게 잘 먹어야 될까요? 짜잔. 노년층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네. 이 근육량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노년층의 경우에는 일반 성인보다 근육 생성량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1kg당 1.2g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산수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80kg이거든요. 그럼 단백질을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건지 그거 누가 산수 빠른 사람? 80이니까 네. 80 곱하기 1.2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얼마냐고요? 그러면 8일은 8이 16에 96g을 드셔야 되는데 네. 자, 이 96g은 단백질이지 고기가 아니에요. 아. 일반 고기는 물이 70%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걸 30%만 단백질이라고 하면 약 3배만큼. 그러니까 오. 70g이 만약에 단백질 섭취량이다 그러면 37에 21, 210g 정도를 드셔야 되는 거죠. 먹어야 그 그렇죠. 정도 단백질이 섭취가 되는 거네요. 하루에 그 정도 단백질 섭취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일부러 않아요. 좀 챙겨 먹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평소에 우리가 단백질을 얼마나 잘 섭취하고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네. 여러분도 내가 어저께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었더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저희도 이제 하루의 식단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좀 들어볼까요? 네, 지연 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네. 아침에는 치즈랑 달걀 있는 토스트에다 사과 우유 먹었고요. 네. 점심에 이제 단백질 쪽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점심에는 진미채, 오징어 들어간 김밥 먹었고요. 점심 우리 매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 돼지고기 먹었어요. 돈가스 정식. 그래도 꽤 단백질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꽤 들어가긴 해요. 네, 저도 좀 살펴보면 예. 저는 이제 아침에는 달걀, 고구마 1개, 채소, 두유. 점심에는 불고기 김밥 1줄. 네. 저녁은 잡곡밥 3분의 밥을 이제 좀 약간 덜 먹고 이제 반찬으로 채우는데 그다음에 파김치, 버섯조림, 생선구이. 생선구이. 이게 이제 어제 좋네요. 먹었던 식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문영민 저는 선생님. 아침에 사과 반쪽 먹었어요. 한 개 네. 안 먹어요. 계란 프라이, 토스트에다가 계란 프라이, 치즈, 햄 이렇게 넣어서 먹고 거기다 커피 마셨고 점심 때는 잡곡밥 뭐 한 고기 좀 정도 뭐 3분의 2 정도 먹고 김치 뭐 알타리하고 요즘 파김치하고 배추김치하고 된장국하고 뭐 생선 예. 조금 네. 저녁에 이제 저녁이 좀 이 식성이 좀 땡기잖아요. 네. 육회 한 접시를 그냥 먹고 잘 드셨네. 네, 송이 버섯 아우 향기 그냥 아주 끝내줘. 거기다가 나물 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먹었어요. 잘 드셨다. 예. 네, 먹는 거는 아주 끝내요. 자, 저희 우리 세 사람 다 저희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네, 네. 신선한 선생님 누가 지금 잘 챙겨 먹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매의 눈으로 세 분의 식단을 일단 네, 검열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식단을 보고 하루 동안 섭취한 단백질 양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면 우선 신동진 아나운서께서는 하루에 40g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많이 좀 부족한 상태. 많이 근데 부족해요. 단백질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칼로리 자체도 좀 낮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칼로리도 맞추면서 단백질 섭취도 좀 늘리려면 네. 간식으로 치즈를 조금 추가하시거나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이 잘 네네. 맞을 것 치즈 같아요. 견과류. 네, 네. 그리고 이전 아나운서께서는 대략 하루에 한 66g 정도 섭취하고 있는데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네. 정도면? 그러니까 단백질 엄청 먹는 거 그래서 단백질 양으로는 일단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칼로리가 일단 높습니다. 아하. 그리고 단백질의 치셔서 그 그래. 분포가 거의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콩이나 두부, 견과류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 분배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문영민 선생님은 단백질이 대략 한 51g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중이나 나이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의 섭취 방법 자체도 주로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역시 두부라든지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조금만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 네. 저는 자, 충족은 했는데 조금 네. 칼로리가 높았고 두부는 조금 더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네,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심선아 박사님이 추천하시는 네. 단백질 잘 먹는 방법 한번 또 살펴볼게요. 뭘까요? 짠. 삼시세끼 나눠 먹으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백질을 우리가 식사 내에서 한 번에 이게 몰아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한 번에 많이 먹고 맞아요. 나머지 네. 나머지 식사에는 잘 안 먹고. 그런데 문제는 단백질을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일단 흡수되는 속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백질은 흡수가 되고 바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단백질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와, 지방으로 바뀌네요. 네. 네, 그래서 하루 권장 단백질을 가능하다면 삼시세끼, 안 되면 두 끼라도 조금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내가 60kg 정도인 노년층이라면 아까 하루에 뭐 kg당 1.2g 정도를 드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 끼에 24g 정도를 나누어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니 이제까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녁에 사실 저녁에 고기가 좀 땡기죠. 아니 그리고 회식에 오늘은 고기 먹는데 그렇지. 고기 확 먹는 그리고 또 거잖아요. 날이 좀 꾸리꾸리하다 그러면 그냥 소리가 나면서 맞아요. 연기가 팍팍 나면서 그거 탁 먹었을 때 그때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지방으로 간대잖아요. 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고기를 한꺼번에 그것도 맨 고기만 네. 이렇게 드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유 정말. 아이고 그럼 아니. 참나 그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뭘 참내면 좀 참내. 아유 신동균 아나운서 그것 좀 빨리 띄워봐요. 그것 좀 빨리 띄워봐. 아유 얼굴이요, 이거? 얼른 알려드려야지 어떤 이거. 팁을 아유. 줄까요? 단백질 우한진 어떻게 선생님? 잘 먹어야 할까? 우한진 선생님의 두 번째 팁입니다. 짠. 달걀, 두부, 콩, 육류, 생선 등을 번갈아 가면서 먹어라. 네. 예. 사실 단백질은 한 가지 식품 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식품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식품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다양한 식품군을 번갈아 먹어야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단백질 섭취법이 있는데요. 네. 매일 달걀 2개, 두부 반모, 거기다가 2 내지 3일에 한 번씩 육류 150g씩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먹으면 매일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네. 또 이 문영미 씨 같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게 되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근육량을 음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생님 근데 150g 너무 적어요. 그래요? 그 1인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1인분은 되죠. 1인분은 되죠. 아니지 180g이 1인분이지. 그럼 한 식당마다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그건 비싼 데는 120g 연애는 한 쪼가리요. 그거를 좀 그걸 아쉽긴 이렇게 좀 한데.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잘 네,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안 드시는 쪽으로. 예. 네, 그리고 사실 좀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게요. 저도 이제 젊을 때까지는 사실은 저는 이제 육류를 아주 즐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콩이라든지 또는 뭐 생선 종류를 주로 많이 먹었는데 저도 이제 40대 후반이 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좀 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는 주 2회 아니면 조금 넉넉하게는 한 3회 정도는 가능하면 고기를 좀 먹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네, 근데 네. 뭐 아까 우리 처음에 약간 꽁트할 때도 그랬지만 그 부모님들 식단이 아유 나는 내 몸 생각해서 이런 고기 이런 거 말고 주로 이제 채소, 뭐 쌈, 나물, 예, 뭐 이렇게 드시니까 뭐 온통 푸성기예요 진짜. 단백질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네, 하니까 그래서 영 안 더 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드시는데 걱정돼요. 그래서 준비를 했잖아요 또. 네. 근데 저 심선 선생님이 네. 또 요 한 말씀을 좀 더 네.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 중에서 이
건강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만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식물성 단백질의 식품들은 단백질의 함량도 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동물성 식품에 비해서 흡수율도 좀 낮아요. 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으려면 훨씬 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예. 이 식물성 단백질로는 다 이렇게 보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 이 두 가지 단백질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소화력이 괜찮은 성인이다라고 하면 동물성 1대 식물성 1, 이 정도 비율로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소화력이 좀 떨어져 또는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돼 하시는 분들이라도 동물성 단백질 1대 식물성 단백질 2 정도 비율로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네.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단백질 또 이제 소화 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지 또 심선아 박사님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뭘까요? 짠. 이것을 함께 먹어라. 아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뭘 가지고 나오시면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 이것이 뭐요? 네. 아, 그 안에 있나요? 그렇죠. 이것의 예.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연근하고 마. 네. 연근하고 마인데요. 연근하고 마를 이렇게 잘라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단면에 보면 좀 끈적끈적한 네. 진액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뮤신이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돕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서 이 우리 몸의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기 먹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식단에 그런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연근이나 마를 좀 함께 드시면 훨씬 더 단백질 소화를 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깎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미끄덩미끄덩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걸 생으로 먹어야 돼요? 어떻게 쪄 먹어야 돼요? 구워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네, 사실은 어떻게 드셔도 좋지만 단백질 소화 입장을 좀 본다고 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생으로. 그 네. 미끄덩미끄덩하는 그 뮤신은 사실은 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열하게 되면 이 뮤신 성분이 좀 손실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연근 같으면 식초 초절임 피클 네. 같은 거 해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마는 보통 우유에 많이 갈아서 드시는데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마를 이렇게 깍둑썰기처럼 썰어가지고 기름장 같은 데 살짝 찍어서 같이 네. 반찬처럼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 나온 김에 우리 몸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식품별로 효과적으로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콩, 두부, 달걀, 생선,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 먹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 이제 식판 모양 판넬이 저희한테 이제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네. 식판에 자신만의 식단을 이제 완성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콩, 두부, 달걀, 생선, 고기가 각각 지금 다른 방법으로 조리가 되어 있네요. 다르게 돼 있네요. 이 중에서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신이 생각하는 조리법을 이제 골라주시면 아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식판에 나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시면 나 되겠어요. 그냥 이거 먹고 싶어. 아니, 선생님 먹고 싶은 거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네. 단백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조리 방법을 고르시라고요.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렇게 확 땡기네. 지금 굉장히 저는 빠르게 해결하고 있어요. 와. 이것도 다 먹고 싶은 걸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됐습니다, 저는. 저는 네. 잠깐만.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자꾸 네. 먹고 싶은 걸 붙이게 되긴 하네요. 많이 붙였다 나. 네. 자, 저부터 그럼 공개를 해볼까요? 네, 지원 씨부터 신동진 한번, 아나운서도 네. 끝났나요? 네. 공개. 자, 네. 자, 하나, 둘, 셋. 셋. 짠. 네. 저는 콩은 볶은 거. 네. 그 다음에 두부는 구운 거. 그러니까 근데 계란은 반숙. 삶은 거. 네. 그 다음에 생선 회. 육회.
회. 다 네. 회네. 그다음에 그래도 단백질은 닭가슴살이죠. 예. 아니 근데 이 한 칸에 하나씩만 놓는 거 아니었어요? 2개 먹고 싶어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짠 오버라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초과 붙였어요. 초과가 나오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육회 아무래도 어, 저하고 또 통했어요. 예. 네. 그리고 구운 두부, 네, 나도 구운 두부. 네. 생선회, 네. 달걀 반숙, 네. 그다음에 삶은 콩. 거의 구운- 똑같네. 예, 예. 달걀은 구운 거보다는 요렇게 익히는 게 더 낫다고. 콩은 지금 선배님은 삶은 거고 아. 저는 볶은 건데 네. 볶아 놓으면 더 맛있어서 더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맛 때문에 네, 그렇게 고르셨구나. 고수니까. 네. 우리 문영민 선생님 예. 너무 지금 숙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싫은 거가 많아요. 네. 아, 일단 나 붙인 거 보여주세요. 두부, 뭐, 이런 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연어, 네. 뭐, 이런 네. 생선회, 뭐, 이런 거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그냥, 네. 이렇게. 달걀 반숙, 볶음콩, 생선구이, 닭가슴살, 육회. 어. 자, 우리가 조금씩 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좀 네.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심선혜 선생님께서 좀 정답을 알려주시죠. 네. 어떻게 먹을까요? 일단 점수로 보자면 신동진 아나운서께서 가장 높은 점수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단백질 식품들은 사실 조리 방법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나 소화 흡수율이 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콩은 저는 삶은 콩이 훨씬 더 좋아요. 아, 왜냐하면 삶은 콩. 콩을 볶으면 생콩보다 단백질이 한 2%에서 3% 정도 증가하는데 네. 삶으면 6에서 7% 정도 더 많이 올라가는구나. 증가해요. 네. 그리고 흡수율도 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부는 우리가 뭐 구이, 조림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데요. 두부 영양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두부는 얼려서 드시면 와, 좋습니다. 진짜요? 아니, 네. 얼린 두부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두부를 얼리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부피는 작아지면서 단백질 밀도가 아주 막 높아지기 남는구나. 때문에 네, 실제로 얼리게 되면 생두부보다 단백질이 6배 정도 더 와. 많아집니다. 어머. 자, 아니, 그리고 그리고 얼린 두부를, 그걸, 야, 무슨 아시겠기도 아니고. 그래, 이거 멀쩡해지겠냐고요.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걸 아이스크림처럼 그냥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얼린 두부는 상온에서 그냥 해동을 시키거나 또는 전자레인지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돌린 후에 똑같이 조리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간이 더 잘 배요. 조리를 하셔도. 네. 자, 그리고 이제 달걀을 드실 때는 날달걀이나 구운 달걀보다는 이렇게 반숙 달걀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날달걀은 소화 효소를 좀 방해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날달걀은 소화가 좀 잘 안 되실 수 있고요. 또 네. 너무 고온에서 완숙을 하게 되면 열에 약해서 단백질이 조금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숙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생선은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회 형태가 좋습니다. 그러면 단백질도 보존이 되면서 좋은 생선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까지 함께 잘 드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선을 굽겠다라고 조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시는 것보다는 좀 적절한 온도에서 적당한 시간, 그러니까 타지 않게 조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기를 조리할 때는 육회 성분. 왜냐하면 배라든지 파인애플 또는 뭐 키위 이렇게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 과일하고 함께 조리하면 훨씬 더 고기 소화 흡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중장년 건강을 책임지는 단백질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껏 단백질 하면 소고기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 네. 맞아. 오늘 이제 지금 소개할 그 식자재가 있는데 소고기보다 가격은 5배 싸지만 단백질 함량이 무려 3배나 더 높은 그런 식자재를 소개해 주시면서 또 이제 오늘 맛있는 요리를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유기열 선생님. 네, 오늘의 식자재는 명태를 반 건조한 코다리입니다. 야. 와, 근데 선생님 진짜로 코다리가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소고기보다도 더? 네, 진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즐겨 먹는 그런 단백질 음식의 그런 그 식품들의 단백질 함량을 좀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이전 아나운서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고기 등심에는 100g 맞습니다. 기준으로 단백질이 21.3g 함유가 돼 있고 네. 갈비는 뭐 16.5g, 삼겹살은 15.8g, 목살은 20.2g, 뭐 두부, 달걀 이렇게 들어 있는데 말린 우와. 코다리는요 61.7g 단백질 함유가 돼 있습니다. 진짜네. 우와, 진짜 많이 먹어. 네. 대박! 예. 네. 코다리.
네. 실제로 이제 원래 생태에는 저 정도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명태를 코다리로 이렇게 건조를 하게 되면 수분이 이제 다 빠지게 되면서 영양소 밀도가 높아지면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네.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주 이제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근육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류신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도 아주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 명태는 다른 식품에 비해서 류신 함량이 1320mg 정도로 다른 고기나 다른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굉장히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다리는 말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함량을 좀 함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근육 감소를 겪고 있는 65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에서 명태 살코기 같은 수프를 3개월 동안 먹게 했더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증가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높은 코다리를 이용해서 오늘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건가요, 선생님?